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어제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여러분들? 벌써 이제 오후 시간이 이제 접어듭니다. 이제 장도 지금 보니까 흐름은 여전히 하방이에요. 하방 쪽에 있고 뭐 한 400원, 500원 정도 좀 떨어져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겨운 그 횡보 흐름은 계속 연출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오늘은 좀 하방 떨어지니까 그냥 관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새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뭐 수량 확보가 좀 약간 좀 더딘 분들은 오늘 같은 날 한번 잘 보시고 뭐 한 주라도 매수할 수 있으면 한 주 매수하시고 특히 오후 타임을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모든 결정과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신중하게 잘 판단하고 고민도 해보라는 겁니다. 뭐 본인도 유튜버지만은 뭐 유튜버 말만 듣고 무조건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면서 확신이 든다 그러면은 해보는 거고, 아니다 좀 불안하다 하면은 관망도 하고, 힘들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하면은 잠시 떠나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현실에 맞게 하셔야지 너무 무리한 그런 건 투자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하는 것은 저도 절대로 반대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번 시간 소식은 삼성의 그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는데, 그 하만인데 이재용의 그 야심작 하만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사가 나와가지고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삼성전자가 2017년에 자동차 전장 사업 진출을 위해서 인수한 하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수익성 개선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업 확장의 핵심인 완성차 업계로의 부품 공급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니까 하만은 지난해 매출이 한 9조 1837억 정도 됐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555억 정도를 기록했고요. 매출은 전년보다 8.87%, 영업이익은 87.78% 줄었어요.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네요, 거의. 2020년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1,900원, 900억 원대 영업 손실도 됐어요. 2020년에는 상반기 누적으로 삼성전자 사업 부분 중 유일하게 손실을 입은 것이 이제 하만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 이재용 부회장이 2016년 9월에 등기 이사에 오른 이후에 경영 전면에 나서서 이제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고른 첫 작품입니다. 그래서 2017년 삼전이 전장 사업 진출을 위해서 당시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가액으로는 사상 최대인 9조 3,760억 원, 약 80억 달러에 이제 사들인 거예요. 인수 직후에 2017년부터 19년까지 지속적인 매출 증가로 외형 성장에는 성공하였는 듯 보였으나, 지난해 이제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동차 업황이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에 타격을 좀 입었죠. 좀 아쉽지만은 그 사실인 것 같아요. 수익성에 타격을 입은 거는. 그래서 삼전은 이제 하만을 인수하면서 이제 100개가 넘는 종속 회사를 함께 편입한 후에 40개 이상을 합병하거나 청산하면서 이제 선택과 집중, 이제 그런 전략을 택하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만 해도 이제 하만의 그리 커넥티드 서비스 범위를 정리했어요. 커넥티드 서비스 범위. 올해는 이제 디지털 믹싱 시스템 기업인 스튜더를 이제 매각했고, 거의 뭐 디지털 콕핏, 뭐 텔레매틱스 등 그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전장 사업에 집중해가지고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인수 전 하만 실적에도 미치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만은 삼성에 이제 인수되기 직전 해인 2016년 매출이 한 72억 달러 됩니다. 약 8조 원 정도 됐어요. 영업이익은 한 6억 1천만 달러, 한 6,800억 정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3%대인 영업이익률도 당시에는 8%대가 되죠. 그 완성차 업계에 이제 신규 고객사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게 이제 실적 악화 요인이다, 이제 그렇게 뽑고 있네요. 신규 고객사 만드는 게 어렵다. 독일 아우디의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서 반도체인 엑시노트 오토 8890을 공급한 후에는 아직은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하만을 통해 키우고 싶어하는 그 첨단
운전자 주행보호 시스템이 있습니다. ADAS라는데 그 주행보조 시스템용 반도체 분야에서 아직 차별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ADAS 반도체. 그 차량용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주력인 모바일, PC 등 그 산업용 반도체와 달리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야.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인데다가 완성차 업체 특수성에 맞춰서 설계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수익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겠죠. 그 삼전이 이제 지금까지 성공을 거둔 그 고수익성 산업용 반도체 대량 생산 시스템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이승욱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부사장을 전장 사업팀장에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 1위 전구차 부품업체죠. 보쉬. 그 보쉬의 그 최고 경영자 CEO를 지낸 크리스천 소보카를 하만 전장 부분장에 선임하는 등 내부 정비를 통해서 현재는 반등을 꾀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항상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도 너무 많은 사업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 안 좋은 분야, 영업이익이 약간 좀 부실비실 되거나 조금 다른 사업 부분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부분이 이제 결국은 하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만이 일단은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직까지 지금 전장 부분 쪽에 반도체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 사업을 봤을 때는 이 분야가 또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삼성에서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 전장 사업을 또 뭔가 고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이게 참 결정적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말 그대로 대량 생산해서 이렇게 이익을 남기는데 종류는 엄청 많은데 조금씩 팔다 보니까 이게 별로 안 되는 거죠. 약간 반도체도 고부가 가치로 나가는 핵심 반도체, 그리고 그걸 꾀하려면 기술력을 좀 더 높여야겠죠. 집중도를 높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전략을 나가야지 이거 대충 했다가는 그냥 말 그대로 계속 영업이익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비싼 돈 주고 이제 인수한 건데 뭔가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또 M&A를 통해 가지고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NXP도 인수한다는 말도 있고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결정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삼성이 좀 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 부분이 가장 좀 난감한 부분이다. 하만 쪽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잘 된다, 좋다, 그런 것보다는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가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나서 향후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삼성의 하만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은 향후는 앞으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헤쳐나갈 것 같고, 이번에 또 이제 새로운 CEO도 왔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만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